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에 주목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갈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번째, 2024년 첫 번째로 저희 이야기 나눠보는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헤드라인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제 머리에 라인이 있나요? 라인. 예, 헤드라인. 네. 핵심. 죄송합니다. 예, 일단 오늘 봐야 될 쪽은 그래도 지금 막 핫한. 네. 예, 오늘부터 뜨겁게 불 붙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한번 찾아보고 오랜만에 이제 AI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만 봤지만 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무를 것인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총 3개인데요. 그중 2개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떤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벤트를 좀 봐도 될지 오늘 상승 배경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종목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이네요. 그 종목에 대한 AS는 장 마감 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아유, 부끄러워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일 만한 배경이 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기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성장주 개념이 들어왔던 소프트웨어 쪽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전엔 미리 빠졌다가 반영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좀 넓게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게임도 들어가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참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지금 뭐 AI 의료 이쪽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쪽도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는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쪽에 집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하드웨어 쪽이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소프트웨어도 그쪽에 연결되는 거는 봐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CES 2024 단어가 all together, all on. on. 네. all going on 해보죠. 예,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막상 거기서 시연할 쪽들은 뭐 AI가 어떻게, 그러니까 안에 하드웨어는 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변화가 들어가면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또 큰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얼마만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가 상용화에 대한 포인트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업그레이드 관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픈 AI가 아무래도 이 대장 주격 그 트렌드를 리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서 GPT 스토어를 다음 주 출시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달라라는 이메일들도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가 조금 더 상용화 인바 더욱더 활발해지는 시장에 대한 힌트가 대표님 될까요? 네, 요게 또 스토어라는 얘기는 그거죠. 네. 장터가 열립니다. 네네. 만남의 장터. 그러면은 조금 네. 더 거래 활발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있을 거고 네. 공급자가 있을 텐데 그게 만나게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과거 저희가 보고 있는 뭐 구글 플레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이후에 성장한 모습을 15년도까지 한 7년 동안 성장한 게 거의 제로에서 성장한 거 보게 되면 연평균 13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성장을 보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AI의 또 앱들도 그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이제 장착 거기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글로벌 앱스토어가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 1조 1,0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커지게 되면서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것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들은 더 많아진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겠죠. 이런 쪽에서 이 GPT 스토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같이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조금 더 GPT 스토어에 대한 뉴스 팔로우업도 대표님 필요할까요? 사실 다른 쪽도 그렇지만 어떻게 뭐 수익이 배분이 될지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나온 건 없는 상태인 거죠? 전혀 없죠.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는 네.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도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쪽에 따로 만들어서 뭘 할 거다라고 하는데 GPT 스토어가 얼만큼 잘 되는지 보고 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킬러 앱. 킬러 앱이요? 예, 킬러. 왜 이렇게 중요한 한방? 네. 네. 이렇게 심각하게 보십니까? 총을 들고. 아, 네. 킬러라고 하셔서 얼마나 예. 중요한가 한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나도 써야 돼. 그리고 대폭적인 인기가 보여지는 소프트웨어가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이 나와야지. 그게 이제 스토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비슷한 거 나도 있어요라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커지는 거겠죠. 네.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그런 몇 가지 조건들, 뭐 이제 수익 배분 이런 건 좀 나중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와의 직접적인 만남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 선보인다라고 정식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이 모멘텀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림을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갤럭시 S24가 뭐 세계 최초, 뭐 글로벌 네. 최초,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AI 스마트폰이다라는 쪽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줬습니다. 스펙 외관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다 물음표네요, 지금은.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네. AI가 탑재돼서 이제 본격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쪽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닷컴 네. 계정을 갖고 있어야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주축이 돼서 앞으로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가 탑재되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번역, 실시간으로 번역 가능하다. 그리고 또 문서 작성도 AI가 도와주기 때문에 뭐 빠르게 메일 같은 경우도 좀 빠르고 어느 정도 내가 쓰는 문구나 이런 네, 것들을 초안을 다 딱 잡아주고.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그러면 AI가 기능이 활용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것도 자체적으로도 AI 이게 우리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거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탑재되는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CS2024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또다시 갤럭시 S24로 또 관심이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연결고리가 계속 맞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한 이벤트 중에 소프트웨어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가 하드웨어 많이 봤잖아요. 같은 결로 관심은 놓지 않고 가는 것도 필요할까요? 이럴 때는 네. 반반, 아, 무만이. 그렇죠, 그렇죠. 네. 무반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반으로. 네. 주변의 요인도 필요하겠지만 하드웨어도 갖고 가면 소프트웨어도 보는 전략은 필요하다. 네, 이제 막 부각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주가의 탄력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붙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훨씬 높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폭발력은 소프트웨어 쪽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발력이 클 수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장문 닫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해 첫 주말권 앞두고 금요일 거래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흐름은 엇갈린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와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선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선전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관의 매수 상당히 강하게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오늘 환율 변동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월 5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1월 5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은 일제히 빨간불로 그리고 이 거래 일간은 나란히 하락권 그리고 오늘은 양대지수 흐름이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에서 주도력을 가진 종목들의 향방에 따라서 전체 지수도 영향을 많이 받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 중반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꺾인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조용하게 정체된 모습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장중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질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보다 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폭을 키웠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마이너스 0.35% 오늘 기록하면서 2,578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총이 큰 종목의 힘이 이렇게나 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시 구간부터 힘을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전체 코스닥 지수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나오면서 여기에 제약바이오까지 플러스되는 요소가 코스닥 쪽에서는 확인이 됐고요. 1.4% 오르면서 870선 위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을 짓누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기관,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금투 같은 경우는 3일 대비로 했을 때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연기금 쪽에서의 매물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기관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그 물량 자체는 3거래 연속 매도긴 하지만 줄어드는 추세긴 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루 만에 외국인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주택을 가운데 개인만이 오늘 사자세를 보인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히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아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좀 세워졌다라는 쪽에서는 차익 매물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기관 쪽에서 전기전자 접종 중심으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 매도하면서 차익 취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의 흐름 보시면 모두 사자세, 기관, 외국인 큰손들은 일단 사자세로 오늘장 일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오늘장에 장 초반에는 매수로 출발했습니다만 3천억 원 전후에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개인의 포지셔닝은 조금 다르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래도 코스닥 지수 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환율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1310원 선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견조하게 확인이 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옅어진 상황에서 진행이 일단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장에 충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식시장보다는 환율에서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이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오름세입니다. 130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은 1315원 선까지 올랐다라는 점. 환율의 추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고용 지표와 함께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까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원달러 환율까지 챙겨드렸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가 상대적인 선전을 한 오늘이었고요.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막판에 조금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특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해 종목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겨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4% 가까운 상승세, 포스코 그룹주가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상대적인 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할 때 2차전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코스닥을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전장에는 전고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 강력한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관련주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에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고요. 이 강력한 수급으로 에코프로 BM 오늘은 12% 거의 13%에 가까운 플러스 시세에 오늘 만들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오후 들어서 또 하나의 특징을 잡아본다면 로봇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선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8%나 올랐다는 점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수가 좀 있습니다. 시장 하루만 놓고 봤을 때도 오전, 오후 쪽 변화가 있긴 한데요. 마침표는 일단 이렇게 찍혔습니다.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전, 오후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 다르고. 네, 매일매일 달라서 저희도 너무 예. 어렵습니다. 예, 다르지만 다른 거에 맞게 적응하는 건 네. 트레이더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 그대로 빨리빨리 맞춰가야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예, 저희 머니투데이와 함께 예, 그리고 많이 마무리를 하시고 민스 예, 대표님과 함께 예. 그러고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도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기관 쪽에서 흘러나오면서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구도. 그러니까 즉 여기서 연결고리를 끊으려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정리가 되고 약간 다시 터달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시장 주도하고 그것도 안에 소섹터로는 또 다양한 모습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오늘 또 의외로 반도체 쪽도 대형주는 좀 약한데 네. 또 안에 있는 소부장 쪽은 예전에 또 HBM 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참 복잡다단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우주항공주는 조금 약했고요. 네. 하지만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지수는 됐고 종목적으로 어떻게 뭐 되는 거 좀 없나라고 보는 1월 효과의 정석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회 요인은 남아있고 시장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좀 받아봤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포인트 잡고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수급 여기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이벤트도 많고요. 어떤 전략으로 지금은 여기는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관심이 높아졌다. 네. 이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AI가 연결시켜서 앞으로 끌어갈 만한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또 찾아보고 또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웬만한 소프트웨어 다 움직이는 거는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고요. 그 외에 어떤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낼 만한 업체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으면서 이를 끌고 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선별 작업들 그런 거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AI와 결합돼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그러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진출했던 이력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하시게 되면 이스트 소프트가 이런 종목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목 강한 종목 AS 맨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워낙 강한 종목이라서 대표님도 두근두근 하시죠? 아닙니다. 그냥 방송 사고였습니다. 예. 아유, 네. 다음 타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촉이 좋으시니까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떨리는 AS 기대하면서 오늘 종목 먼저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을 찾다 보니까 네. 그래도 성과를 낼 만한 걸 봤었을 때 한글과 컴퓨터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전에 보면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컴이죠. 그걸 통해서 자회사 중에서 한컴 프론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AI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쪽도 하나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전자문서 전문기업 클립 소프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시장 1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강했던 변화가 갤럭시 S24의 어떤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축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한국판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한컴 어시스턴트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연결시키게 되면은 전자문서 코파일럿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서 관련된 쪽에서 AI가 접목되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좀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적어도 트레이딩 쪽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고점 대북은 약 한 18,000원대부터가 이제 저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로 삼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정리를 해드렸고요. 드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가 진입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종목, 불을 뿜은 그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관련해서 플랫폼주 이야기를 할 때 이쪽으로 오히려 봐야 된다라면서 12월 15일 날 이스트소프트 제시를 해주셨고요. 당시에 이야기해 주셨던 목표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뛰어넘었고요. 수익권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챙길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와, 상한가네요, 대표님. 그래서 리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네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얻어 걸렸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오늘 실력이다. 이말 이벤트 제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잖아요. 좀 더요. 예. 아니고요. 예. 근데 이스트 소프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력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협업하면서 나오는 그 메신저 기능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주목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사업 시작에 대한 얘기가 조금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멘텀으로 들 수 있을 텐데 일단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이 정도는 가봐야지 하는 물량 정도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시원한 AS 다음 주도 기대해 보면서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여러분 모두 참고해 보시고요. 즐거운 2024년 첫 주말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